오케츠 님이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봐봅시다. 이것은 와이파이 서비스의 광고 기사로서 2021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내용이 광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필기했었습니다만 오케츠의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추가 및 수정을 거쳐 3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정세 등의 면에서 현재와는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만 장치를 떠올리려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게 원봉글 사이트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이죠. 내가 읽으면 죽는 사이트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일본스러워. 자, 아야카가 죽었다. 소중한 아야카가 환경해서 미드에 가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죽어야만 했던 걸까? 살해당해야만 했던 걸까? 용서하지 않겠어. 절대로. 이것은 와이파이 광고 기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진상을 품고 있는 회고록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여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초고본의 문장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라고 하시네. 자, 이스기 아야카. 그럼 찾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공사 불필요. 간단 와이파이. 월 2,500엔. 어때? 월 2,500인가? 부담돼? 조금. 알바가 전혀 안 구해져서 월 25,000원인 거잖아요. 알바 안 구해지면은 조금 힘들 수도? 집에서 보내주는 돈은? 있긴 한데 집세랑 학비로 빠듯하거든. 그리고 미술 도구가 너무 비싸. 역시 미래는 돈이 많이 드는구나? 알았어. 너 싼 거 없는지 찾아볼게. 미안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미즈키 정도밖에 없어서. 회고록 1. 에노모토 미즈키. 미쓰기 아야카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다. 올해 봄부터 도쿄의 미대에 다니기 위해 혼자 상경했다. 한편 나는 입시 실패해 고향에서 재수생 생활을 하고 있다. 재수생. 사실 동갑내기 대학생이 상담을 들어주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떻게든 아야카를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아야카는 불쌍한 아이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에게 맡겨져 호라비 밑에서 자랐다. 아야카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다. 상냥하고 차분한 분이셨다. 집에 놀러가면 항상 오렌지 주스를 내주셨다. 어째서인지 그녀는 한여름에도 긴 소매 블러스를 입고 있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아야카가 살며시 가르쳐 주었다. 아빠가 말이야, 엄마를 맨날 때려. 그녀의 팔에는 분명 무수한 멍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 아야카의 어머니는 도망치듯 집을 나간 것 같다. 딸을 두고 간 것은 그녀 나름의 배려였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야 알 수 있다. 왜? 어머니가 되게 좋은 분인데 뭐지? 전업주부로 경력이 없는 여성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이야기는 SNS에서 자주 본다. 실제로 아버지는 아야카를 잘 키워 대학까지 보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아야카의 행복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어머니가 없어지고 나서 이번에는 아야카가 민소매를 입지 않게 되었다. 맞아. 아니 손찌검을 한번 든 사람은 이거를 고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머니가 나가면은 대상은 자녀한테 넘어가잖아. 폭력의 화살은 아야카를 향했던 것이다. 나는 어린아이였지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야카를 돕기에는. 어린 나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무력? 아니 무력했던 건 커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반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아야카의 책상에 대량의 종이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죽어. 사라져. 못생긴 년. 거기에 적힌 더러운 글씨가 지금도 머릿속에 들러붙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붙인 범인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른 아침, 이미 은퇴한 동아리 아침 연습에 간식을 가져다 준 나는 아직 조용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 입구까지 오자 안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범인은 복도에서 바라보는 나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매도하는 말을 휘갈겨 쓰고 있었다. 알렸어야 했을 것이다. 사정을 물어봤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내 자신이 당사자가 되기 싫은 나머지 못 본 척하고 복도를 되돌아갔다. 그 후 반에서 낙서가 화제가 되어도 나는 결코 범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무서웠던 것이다. 아야카의 자신인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정신이 살짝 이상해져서? 지금도 당시 일을 떠올릴 때면 내 자신의 나약함을 중화하게 된다. 그 속죄라고 할 것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아야카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의무처럼 느껴지고 있다. 괜찮아. 아야카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 같아서 왠지 걱정된단 말이지. 어린애 같다니 동갑인데. 미안. 용서. 아니 잘난 듯이. 우리 엄마도 아야카 걱정하고 있어. 아줌마 항상 나한테 잘해주셨지. 아줌마 잘 계셔? 잘 지내. 오늘도 친구랑 라이브 공연 갔어. 젊으시네. 그나저나 지금 좀 찾아봤는데 이건 어때? 월 6,800엔의 무제한 사용, 공사비 무료? 월 6,800엔? 게다가 공사비도 무료래. 좀 너무 싸지 않아? 성능이 나쁠지도 몰라.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스마트폰 제일 싼 요금제라서 슬슬 제한 걸릴 것 같거든. 빨리 와이파이 연결하고 싶어. 아야카가 그걸로 괜찮다면 괜찮지 않아? 그럼 이걸로 할래. 큰일이야. 9분 후에. 왜 그래? 신청하는 게 어려워. 이즈키 어떻게 해야 돼? 사이트 지시대로 하면 할 수 있어. 우리 이런 거 서툴러. 어쩔 수 없네. 내가 대신 해줄게. 신님. 우선은 요전에 알려준 것으로 하면 되지? 응.
공사하기 전에 집주인한테 허락받는 거 잊지 마. 물론이지. 미안해. 미즈키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 지금 쉬는 중이니까. 그나저나 그쪽 생활은 어때? 재밌어. 힘든 일도 있지만 가구도 다 갖춰줬고 얼마 전에 침대도 샀어. 자취생을 만끽하고 있네. 남은 건 에어컨뿐이려나? 에어컨 아직이야? 열사방 같은 거 괜찮아? 아직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괜찮으려나? 방충망 해놓고 자면 바람이 기분 좋고 달도 보여서 즐겁고. 그건 좋지만 방충망이라니 방범 같은 건 괜찮아? 일단 방충망에다 자물쇠 걸려 있으니까. 방충망에 자물쇠가 달려 있어? 신기하다. 방충망에 자물쇠라. 역시 도시 아파트는 대단하네. 그래? 야마가타에 있는 우리 본가 방충망에도 자물쇠 달려 있는데. 아, 우리 집에 낡아서 안 달려 있는 것뿐인가? 이즈키네 집 귀신의 집 같잖아. 부러워. 우리도 더워지기 전에 공사 부탁하는 게 좋아. 왠지 지금 시기엔 공사가 밀려 있어서 예약 잡기 힘들대. 이번 달 말쯤 할 것 같아. 미즈키! 역시 미즈키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왜 그래? 오늘 와이파이 공사하러 왔는데 실패했어. 무슨 문제 있었어? 문제라기보다 좀 이상해. 전파가 닿는 범위가 이상해. 무슨 소리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릴게. 조금만 기다려. 오, 이거 잘 그리는데? 이거 아파트 거실인데 여기에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고 여기만 전파가 닿아. 어째서? 몰라? 여기 말고는 연결이 안 돼. 그렇게 국소적인 와이파이가 있어? 이상하지? 라우터 근처에 가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응, 너무 가까이 가도 연결이 안 돼. 뭐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 개선 문제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공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불편하지 않아? 너무 불편해. 누워서 스마트폰 만질 때 침대 위치까지 와이파이가 안 닿아서 스트레스야. 아, 이거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 누워서 폰 할 때 와이파이 위치 안 닿으면은 싫겠다 그거. 잘 때 영상 틀어놓고 싶은데 곤란해. 그럼 침대로 옮겨버리면? 와이파이 닿는 곳으로 침대로 옮기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혹시 천재? 이번 쉬는 날에 침대 옮길래. 허리 다치지 않게 조심해. 고마워. 아야카는 진짜 토끼 좋아하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토끼가 엄청 많아. 좋아. 그리고 조만간 제대로 된 와이파이로 바꿔. 이제 곧 알바 정해질 것 같으니까 돈 모이면. 그렇게 해. 뭐야? 왜 그래? 모기 물렸어. 모기였냐? 오늘만 세 번째야. 우리 아파트 낡아서 모기 같은 게 자주 들어오거든. 그때 내 방에도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 들어왔다. 낡은 방충망에 뜯어진 틈을 통해서. 이런 말 뭔가 이상해. 6월 22일. 바로 다음 날이네요. 깨 있어? 깨 있어. 바빠? 입시학원 숙제하고 있긴 한데 전혀 할 맘이 안 나서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말이야. 이상한 소리 좀 해도 돼? 갑자기 뭔데? 요즘 집에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상한 느낌이라니? 모르겠어.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시선이라고 해야 하나?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혹시 도찰 같은 거? 글쎄, 그런 건 아닐지도. 우리 아파트 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 방 1층이라 담장이 가려져서 밖에서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높은 곳에서라면 훔쳐볼 수 있지 않아? 신경 쓰이면 경찰에 말하는 게 좋아. 같이 하는 여대생은 스토커 표적이 되기 쉬울 것 같고. 그렇네. 고마워. 하지만 스토커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무언가. 다른 무언가라니? 잘은 모르겠지만 뭔데? 이야기 좀 바뀌는데 분명 오늘이었지? 타키자와 씨 길. 그랬었나? 작년 6월 22일. 오늘인가? 오늘 딱 6월 22일이네요. 딱 1년 됐네. 잊어버려. 아야카도 그 일은 잊어버려. 하지만 그 얘기할 거라면 오늘은 라인 그만할래. 미안. 뭔가 심하게 말해버려서 나도 미안해. 떠올리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것뿐이니까. 에노모토 미즈키. 지금은 아야카가 떠올리지 않았으면 한다. 작년 여름에 너무나도 싫은 기억. 타키자와 씨는 우리 동급생이었다. 아야카와 같은 미술부였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미인에다 머리도 좋았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훌륭한 오빠가 있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카키자와 쇼타는 학생회의 중심 멤버로 활동하는 한편 테니스부에서는 전국 대회에 매년 출전하고 있었다. 완벽한 오빠를 둔 아름다운 여동생. 스쿨 가스트.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그녀는 확실히 상위에 있는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어때서 왜 아야카의 책상에 욕설이 적힌 종이를 붙인 것인지 반 아이들 모두가 의아해했다. 하지만 아야카의 책상에 붙어있던 종이는 파키자와 씨 노트에서 찢어낸 것이 사실이었다. 아직 그 일 신경 쓰고 있어?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카키자와 씨 안 죽어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종이를 붙인 사건 직후 아야카는 혼자 담임 선생님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려 갔던 것 같다. 이전부터 카키자와 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 책상에 붙은 종이보다 몇 배나 더 SNS에 욕설이 적혀 있었다는 것. 담임이 아직 경험이 얕은 신임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설령 베테랑 교사라 할지라도 고등학생들의 정보망을 차단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야카의 비밀 고발은 어느새 학년 전체에 퍼졌다. 괴롭힘의 범인이 스쿨 가스트 상위권인 카키자와 씨였다는 화제가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데이트도 있었을 것이다. 괴롭힘과 험담이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이윽고 정의감에 도취한 남학생이 강제로 노트를 빼앗아 종이를 오려낸 자국을 반 친구들 앞에서 폭로했다. 카키자와 씨는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자택에서 목을 베어 숨진 것은 한 달 후의 일이었다. 그 후로 아야카는 줄곧 괴로워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녀는 안 죽어도 되었을지도 몰라. 카키자와 씨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카키자와 씨가 아야카를 원망할 이유는 없어. 아, 혹시 시선의 원인이 그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카키자와 씨 유령이 아야카 방까지 쫓아와서 아야카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 기분이 들어.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혼자 살아서 불안해진 것뿐이라니까? 그렇겠지? 그래, 좀 더 재밌는 이야기 하자. 오늘 쉬는 날이었지? 뭐 했어? 과제하고 카레 만들고 그리고 침대 옮겼어. 오, 좋네. 이제 누워서 스마트폰 만질 수 있겠네. 지금도 침대에 누워서 하고 있어. 좋네, 좋아. 네, 근육통이 장난 아니야. 그럼 오늘은 이만 쉬어. 그래야겠다. 이즈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네 이야기에 어울리게 해서 미안해.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괜찮아. 무서워지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도 괜찮으니까. 할게. 고마워. 1월 25일. 아야카, 그 후론 좀 어때? 괜찮아.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됐어. 다행이네. 근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 학교에서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오후 강의는 쉬고 점심 전에 돌아왔는데 왠지 방 안 전체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 어? 학문대에서밖에 못 쓴다고 하지 않았어? 평소에는 그런데 그때는 어디에 있든 전파가 터졌어. 그건 잘 된 건가? 근데 지금은 다시 침대 있는 곳에서 밖에 못 쓰게 돼버렸어. 이상한 와이파이네. 그냥 그게 다긴 하지만.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한 걸 넘어서 너무 불편한 와이파이인데? 나 같으면 그냥 에라이테 돈 버렸다 하면서 싸그리 정리하고 다른 것도 찾아봤을 것 같아. 에노모토 미즈키. 선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2월 26일. 미즈키! 에어컨은 샀나봐. 에어컨? 오늘 드디어 왔어. 오, 드디어. 어라? 그때 예약 좀처럼 잡기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취소가 생겼는지 예정보다 일찍 해주셨어. 잘 됐네. 아슬아슬하게 여름엔 안 늦었다. 이제 틀어볼게. 아, 시운전? 내 손으로 찾는 건 처음이야. 미즈키가 지켜봐줬으면 해서. 오버하네. 에헷. 간다? 헐. 두꺼비 집 내려갔어. 완전 깜깜해. 에어컨만 켰는데? 세탁기 돌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두꺼비 집 올리고 올게. 물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미안. 뭐 좀 물어봐도 돼?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됐잖아? 위험한 걸 알아버렸어. 아까 두꺼비 집 내려갔을 때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와이파이지?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와이파이 라우터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데 정전되면 와이파이도 연결이 끊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정전된 후에도 스마트폰 와이파이 쓸 수 있었어. 무섭지 않아? 이 전파 어디서 오는 거야?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괜찮아? 이 와이파이 뭐야? 위험해. 처음부터 이상했고. 뭐야? 진짜로? 아야카. 골라야 되나 봐요. A. 확실히 이상하네. B. 일단 진정하자. 저는 확실히 이상하네. 확실히 이상하다 할 것 같아. 확실히 이상하네 A 해보도록 하겠어. 확실히 이상하네. 그치? 어떻게 해야 하지? 한마디로 아야카의 스마트폰이 이상한 전파랑 연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그런 걸까? 아마 그럴 거야.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말이야. 나쁜 업자가 스마트폰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있대. 비교적 흔한 범죄인가 봐. 무서워. 어떻게 하면 돼? 게다가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를 수신하지 않게 하면 된대. 아야카 아이폰이지? 설정에서 와이파이 들어가서 끄면 연결 안 될 거야. 이걸로 괜찮은 거야? 아마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내일 경찰에 라우터 가져가서 신고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그 와이파이 명백히 이상한 걸? 그렇겠지. 고마워. 조금 안심됐어. 역시 미즈키는 의지가 돼. 그렇지 않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일은 학교 가? 학교! 오전부터. 미즈키는? 나도 아침부터 입시학원. 서로 힘들겠네. 힘내자. 힘내자. 오늘은 에어컨 틀 거야? 오늘 그렇게 안 더우니까 끌게. 또 정전되는 것도 싫고. 그럼 방충망 치고 자. 네. 잘 자. 잘 자. 6월 27일 뉴스. 도내 아파트에서 여대생의 시신. 27일 아침, 도쿄도 내 아파트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망한 것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이자 인근 미술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이슬기 사야카 씨로 사인은 제초제로 사용되는 약품인 타라카트를 다량 섭취한 것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 시신 발견 당시 실내는 모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한때 자살로 여겨졌으나 약품 용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살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은 89% 비중으로 아야카라고 읽지만 6% 비중으로 사야카라고도 읽는다. 작품 미즈키 아야카의 진짜 이름은 미즈기 사야카였다. 에? 이게 뭐야?
뒤도 봐볼까요? 일단 진정하자. 진정할 수가 없어. 지금 마약하는 패닉 상태인 거야. 일단 심호흡 해봐. 진정해. 괜찮으니까. 반드시 괜찮을 거야. 무서워. 그렇게 무서울 거 없어. 고작 와이파이잖아. 아니야, 내가 무서운 건 미즈키야. 어? 왜 그렇게까지 괜찮다고 말하는 거야? 이쪽 일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아까부터 그렇게 나를 달리려고 하는 거야? 왜 아야카가 패닉 상태니까 그렇지. 있잖아. 계속 신경 쓰였어. 요전에 와이파이 회선 공사하러 온 사람 분명히 솜씨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 목소리도 이상하게 작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거 예약해준 거 미즈키지? 미즈키 뭔가 숨기는 거 없어? 알려줘. 뭔가 꾸민 거야? 몰래카메라? 여기 사실대로 말해줘.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그거 전부 미즈키의 짓궂은 장난이지? 사실을 알려줘. 우리 친구잖아. 친구? 응, 친구. 아니야. 우리 친구 같은 거 아니야. 뭐야 갑자기? 알겠어. 지금 알았어. 나 사실은 아야카가 죽었으면 했어. 어? 내 마음을 알겠어. 아야카가 죽었으면 해서. 하지만 그런 마음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 탓으로 돌리고 피의자인 척하면서 아야카가 죽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나 진짜 추악하네. 나 자신이 점점 더 싫어져.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열심히 섰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야카, 도망쳐. 도망치라니? 부탁이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그 방에서 도망쳐. 왜? 이유는 나중에 말할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방에서 나와. 힘껏 달려서 편의점이든 파출소든 상관없으니까 누군가 있는 곳으로 도망쳐. 어쨌든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도망치지 않으면 오늘 밤 아야카는 살해당하게 돼 있어. 살해당해? 누구한테? 놀라지 말고 들어. 아야카를 죽이려고 하는 건 어... 아! 살인미수로 무직 남성 체포. 27일 경시청은 도쿄도에 거주하는 타키자와 쇼타 용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그거 아까 그거잖아. 오빠잖아. 타키자와 용의자는 같은 고에 거주하는 대학생 미스기 사야카 씨 살해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통속이었다는 거야? 한통속이었네. 얘랑 그런 거였네. 이거 에필로그 봐봅시다. 이노모토 미즈키. 그럼 불쌍한 아이와는 사이좋게 지내려? 예전부터 어머니에게 계속 들어왔단 말이다. 그때도 그랬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저녁을 먹으며 그날 사야카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사야카, 아빠가 말이야. 사야카 엄마를 때리는데. 그랬던 나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 두서없는 잡담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어머니는 내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미즈키는 사야카에게 뭐라고 말했어? 어? 그냥 주스 마시고 놀다가 오기만 했어? 그럴 때는 제대로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줘야지. 정말 진짜. 너도 이제 2학년이잖아? 친구를 배려할 줄도 몰라? 너에게는 아빠도 엄마도 있고 아무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는 말이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는 거야? 너가 왜 울어? 지금 당장 사역하는 집에 전화해. 아까는 고민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해주는 거야. 알겠어? 대답해! 나는 울면서 사야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야카, 아까는 고민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아, 이거를 약간 설명을 해줬으면은 딱 좋았을 텐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 거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나 보다. 어머니가 억지로 시켜서 한 이 말이 이후 내 인생을 올가매게 된다. 사야카는 확실히 불쌍한 아이였다. 어리숙하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스포츠도 못해서 나 외에는 친구가 없었다. 그런 사야카와 사이좋게 지내주는 내 자신을, 사야카가 의지하는 내 자신을 어딘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입장은 역전되었다. 사야카는 어느새 학교에서 요령있게 처신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어리숙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바보 캐릭터. 하지만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의외성도 있었다. 사야카는 반의 인기인이 되어 있었다. 반대로 나는 타고난 자존심이 방해가 되어 주위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내게 말했다. 사야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니?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니까 말이야. 아니야. 지금 내가 더 약자라고. 나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듣는지 알아? 에노모토는 항상 사야카랑 같이 있네. 다른 친구가 없는 거 아니야? 거기다 사야카는 누구랑이든 사이좋게 지내주는 타입이니까. 보다 에노모토는 공부는 잘하니까 사야카한테 이용당하는 거잖아. 확실히. 사야카는 시험 기간만 되면 에노모토한테 공부 자주 배우더라. 그럴 때 에노모토 엄청 기뻐 보이지 않아? 알 것 같아. 나는 못 들은 척을 했다. 사야카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나와 사이좋게 지내주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준 보람도 있어. 사야카는 나와 같은 편차치가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 학교에서 우리는 타키자와 아야카를 만났다. 사야카와는 정반대인 얌전하고 이성적인 여자아이였다. 분명히 장난인지 두 사람은 미술부에 들어갔다. 정반대인 일본 여학생들이 예술로 경쟁한다. 남들이 보기엔 청춘 일상계 만화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적어도 사야카에게는 스트레스였던 모양이다. 사야카는 항상 나에게 타키자와 씨 험담을 했다. 사야카가 조바심을 내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타키자와 아야카가 타고난 예쁜 얼굴과 부유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위에 배었을 거품에 비하면 사야카의 자기적인 밝음과 인공 감미료 같은 달콤한 사랑스러움은 어딘가 싸구려처럼 보였다. 아, 얘도 아야카인 거야, 이름이? 아야카와 사야카인 거네? 두 사람이 그린 그림이 나란히 전시된 적이 있었다. 아마추어의 눈으로 봐도 카키자와 아야카 쪽이 훨씬 자유롭고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3학년 여름, 그 사건이 일어났다. 아침 연습을 마친 내가 교실 입구까지 왔을 때 안에 사야카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사야카는 카키자와 아야카의 노트를 가위로 오려내어 거기에 자신을 향한 매도의 말을 휘갈겨 쓰고 있었다. 본인한테 쓴 거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야카가 그것을 자신의 책상에 붙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사야카는 카키자와 아야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다. 말렸어야 했을 것이다. 사정을 물어봤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무서웠다. 마치 다른 사람 같은 사야카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말을 퍼부을지 그것이 무서웠다. 와, 얘가 나쁜 애였네? 타키자와 아야카가 죽고 나서 나는 계속 괴로워했다. 약하고 비겁한 나 자신을 보라듯 계속 후회했다. 생각한 적도 있었다. 수험생인데도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매일 우울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 카키자와 아야카의 장례식이 열렸다. 반 친구들 전원이 초대받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런 걸 허락해 줄 리도 없었고 나는 2년 전 할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옷을 입고 카키자와 아야카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아야카의 오빠, 타키자와 쇼타다. 또 고등학교 시절에 페이스부의 에이스였고 학생회의 중심 인물. 도쿄 공립대학에 합격해 농학부에서 생명공학을 배우고 있다고 소문으로 들었다. 예전에는 피부가 잘 그을린 건강한 미소년이었지만 그때의 그는 혈색이 나쁘고 수척해져 있었다. 소중한 동생이 자살한 것이다. 악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일을 말해도, 아니 그에게라야말로 그 일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장례식이 끝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날 내가 본 것, 그리고 그것을 입 다물고 있었던 것, 지금도 계속 후회하며 사설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전부 고백했다. 죄의 고백이었다. 마저 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고까지. 하지만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저도 힘들지만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뜻밖의 말이었다. 그는 헤어질 때 혼자서 견디기 힘들어지면 다시 제게 얘기해주세요. 라며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기묘한 인연이었다. 우리는 종종 둘이서 만나게 되었다. 그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나에게 놀자고 권유했다. 죽은 여동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에 대한 배려일까? 아니면 그 스스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걸까? 혹은 여동생 같은 건 관계없이 그저 나와 함께 있고 싶은 걸까? 다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나와 그의 관계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12월에 눈이 내리던 날의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의 여동생의 죽음에 내가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에게 미움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그는 나를 위로해 주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던 나를 그가 용서해 주었다. 내가 카키자와 아야카의 죽음에서 벗어나 수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의 덕분이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고 생각했다. 믿음의 2월. 뒤만 학교에도 하향 지원한 학교에도 처참하게 떨어져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봄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그가 오랜만에 데이트를 신청해 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맑은 호텔의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따뜻한 침대에서 꿈꾸는 기분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나에게 그는 말했다. 솔직히 내 부탁을 딱 하나만 들어주었으면 해. 그것은 지금까지 중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였다. 함께 미숙이 사야카를 죽여주지 않을래? 전신은 핏기가 가졌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홀로 망연히 차가운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목덜미에 남은 키스 마크는 무언가의 낙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사랑받은 것뿐이었다. 아니, 그걸로 된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애초에 나에게는 행복해질 자격 따위 없는 것. 말씀했습니다. 좋겠습니다. 그에게 라인을 보냈다. 그 후에 그는 실로 사무적이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은 사야카에 자주 연락을 취해서 그녀의 정보를 그에게 전하는 것이다. 사야카가 상경하자마자 그는 사야카 방의 바로 위층 방을 빌렸다. 작전은 이러했다. 사야카 방의 방충망은 모서리가 조금 뜯어져 있었다. 작은 벌레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고작 수 밀리미터의 틈새이긴 하지만 이 틈새라면 실리콘 튜브는 통과할 수 있다. 실리콘 튜브란 의료나 공업에 쓰이는 가늘고 긴 관이다. 방충망의 틈새로 실리콘 튜브를 넣어 자고 있는 사야카 입안으로 창밖에서 독약을 흘러보낸다. 사야카는 방충망에 자물쇠를 걸고 자기 때문에 밀실살인이 성립. 방충망에 자물쇠를 걸고 자기 때문에 밀실살인이 성립. 와, 완전 계획적인데? 나는 그런 짓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단순한 방법일수록 실패는 적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마침 사야카 방의 창문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고 한다. 회중 전등 같은 것을 켜지 않아도 안의 모습이 잘 보인다는 모양이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작전을 실행하려면 창문 바로 근처에 사야카의 입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사야카의 침대는 창문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야카가 침대를 창가로 이동시킬지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야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통신 제한 귀찮으니까 와이파이 필요해. 어떤 걸로 해야 하지? 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척이나 잘 챙겨주는 척하며 어쩔 수 없네. 내가 대신 수속해줄게. 라고 말했다. 물론 그런 수속을 할 리가 없다. 나는 그와 상의한 끝에 공사 일정을 사야카에게 전했다. 그날 그는 작업원으로 미장하여 사야카의 방을 방문했다. 사야카가 그 얼굴을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그는 작업모를 쓰고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의 전반을 덮을 듯한 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수상한 사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국은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 코로나 때인가 보다. 그는 빈 라우터를 콘센트에 연결하고 사야카의 눈에 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사야카에게 알려주었다. 사야카도 근데 뭔가 좀 잘 아는데? 눈치가 빠르네. 사야카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는 그가 사는 바로 위층 방을 라우터에서 쏘고 있는 것이다. 그 후의 그의 생활은 마치 악취미를 가진 스토커 같았다. 감시 카메라로 사야카의 방을 상시 감시하며 사야카가 창가로 갔을 때만 와이파이 스위치를 켰다. 사야카는 멋지게 착각해주었다. 나머지는 내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장하여 조언을 하기만 하면 되었다. 사야카가 침대를 창고로 이동시켰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신기한 쾌감마저 느끼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문득 냉정해졌다. 이걸로 모든 준비가 끝나버렸다. 이제 곧 사야카는 우리에게 살해당한다. 오늘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실수했어. 사야카가 의심하고 있어. 눈치채기 전에 실행하고 싶어. 내일이라도. 아무래도 그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모양이다. 평소 그가 잠을 자는 것은 사야카가 대학에 가 있는 동안이었다. 그동안에는 와이파이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마침 사야카가 컨디션 불량으로 조퇴한 모양이다.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와이파이를 켜둔 채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찌됐든 실행일은 내일 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고 있다. 살인범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한참 전에 결심했으니까. 단지 기묘한 위화감이 계속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위화감이라기보다 의문이다. 과연 정말로 카케자와 아야카는 사이카를 괴롭히지 않았던 것일까? 확실히 나는 사이카의 공작 현장을 보았다. 욕설이 적힌 종이 사건은 사이카의 자작극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야카가 사야카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뒤에서 사야카를 괴롭히고 있었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사야카는 호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증거를 날조하려 했던 것이다. 그날 교실에서 미친 듯이 자신을 향한 매도를 적어내려가던 사야카는 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알고 있다. 사야카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약 사야카가 괴롭힘 당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떡하지? 그때 나는 사야카를 죽일 것인가?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그는 사야카를 죽일 것이다. 나에게는 시간이 없다. 결단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경찰 조사에 대해 파케자와 쇼타 용의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다.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소중한 아야카. 환경에서 미대에 가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 텐. 그런데 왜 죽어야만 했던 겁니까? 아야카는 살해당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어. 절대로. 아, 그렇다네요. 이 초반에 했던 말이 타키자 쇼타의 말이었던 거네. 저희가 또 개인적 해석을 또 써주셨어. 가타카나 아야카의 중일성. 두 명의 아야카. 작품 내에는 미스기 사야카와 카키자와 아야카라는 이름이 비슷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야카의 한자는 아야카로도 읽힐 수 있어 혼동을 유발합니다. 의도적인 모호함. 도입부의 아야카가 죽었다. 라는 문장을 한자가 아닌 가타카나로 표기함으로써 죽은 사람이 누군지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네. 아야카라고 하면서 누가 죽었는지 모르게 만드네. 행사의 선택과 두 가지 결말. 루트 A. 살인 동조. 미즈키가 확실히 이상한 애라며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사야카가 잠을 자게 유도함. 결과 타키자와 쇼타의 살인 계획 성공. 미즈키 사야카 사망. 살인 저지. 미즈키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털어놓으며 도망치라고 경고함. 미즈키 사야카 생존. 타키자와 쇼타 살인 미수로 체포. 시작과 결말의 수미상관. 그리고 동시에 아야카의 의미 변경. 글 맨 처음에 나오는 아야카가 죽었다. 소중한 아야카가 환경에서 미대에 가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죽어야만 했던 걸까? 살해당해야만 했던 걸까? 용서하지 않겠어. 절대로. 이 문장은 루트 A를 선택해서 사야카가 죽으면 문장 내의 아야카, 미쓰기 사야카라는 의미가 되어 미쓰기 사야카를 살리지 못한 독자의 독백이 된다. 일종의 메타픽션. 와, 신기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루트 B를 선택해서 사야카가 죽지 않으면 문장 내의 아야카, 카키자와 아야카라는 의미가 되어 카키자와 아야카의 죽음에 대한 카키자와 쇼타의 독백이 된다. 사야카와 아야카는 이름도 환경에서 미래에 간다는 미래도 같기 때문이다. 단 하나, 행사에 대해서만 선택에 따라 달라지니 독자의 선택에 따라 문장 내의 아야카에 대한 의미도 바뀌는 것이다. 뭐야, 이 끝이야? 어,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재밌긴 하다. 이상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거가. 근데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네.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애초에 그 쇼타 오빠랑 오빠가 다가올 때부터 좀 이상한데 싶었어. 그날만에 계속 천천히 고대해 왔을 거 아니야. 이거 오늘 괴담 읽기는 여기까지 읽고 이거 사이트 한번 봐볼까요? 토끼 있는 거 봐. 사이트가 너무 호러스러워. 이렇게 보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더 프로필, 작품모. 이분이 오케츠라는 분이래요. 미스터리, 호러, 판타지, 음악, 생일. 뭐가 되게 많은데? 호러, 판타지는 뭐야? 비디오래요. 난 이런 거 너무 싫어. 숲에서 나무 오두막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운명의 장난처럼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아이와 함께 보낸 5일의 기록. 이런 것까지 보면은 잠을 못 잘지도 몰라. 아, 손가락 공황. 어우, 아, 아, 자자, 자. 이건 뭐야? 하나 읽어볼까? 이시다 카즈유키, 학년 71세로 벌스. 1946년 아카야마현 시라하마 마을에서 태어났다. 19는 뭐야? 19세. 19세에 도쿄를 이지해 철도 회사에 취직했다. 이후 24세에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은퇴 후 와카야마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살았으나 18년 9월 15일 집바닥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작나무 가지가 몸에 머리에 꽂혀 어머나 좀 많이 잔인한데? 몸에 머리에 꽂혀 귀와 귀를 연결했고 그 주변에 푸른 가루가 흩뿌려져 있었다. 이런 거네요? 뭔데 이 프로필이? 아이고, 뭘 말하는 걸까? 綾香が死んだ